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30쪽에서 3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6월 항쟁과 6월 항쟁 이후, 자, 4.19부터 시작해서 6월 항쟁 이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날 시민들은 그러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 모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폭압적인 일제에 맞선 평화적 시위인 3.1운동을 그 시초로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한 4.19 의거,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스스로 자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던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이끌어낸 6월 항쟁과 1980년대의 학생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80년대 학생민주화운동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때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화염병과 민중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투석, 돌을 던지는 형태의 민주화운동이 대부분의 민주화운동 모습을, 시민운동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면은, 자, 오늘날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집회 문화, 시위 문화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놀라곤 하는데요. 자, 이 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오른쪽은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촛불 집회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있죠. 당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광화문 광장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 앞 일대에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과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쯤 되면 다른 나라에서 내전을 걱정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파가 무려 150만 명이었거든요. 촛불 집회 100만, 태극기 집회가 50만 정도 모였었는데,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언론 보도를 보세요. 150만 명이 시위를 벌이고 2만 5천 명의 경찰이 대치를 하였는데 양측 모두 폭력 사례는 0건이 보고되었다. 단 한 건도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평화 집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시민운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시민들은 이런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0년대 들어 시민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거리로 나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촛불 집회 이외에도 선거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합니다. 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책 결정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공청회를 열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기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이부제를 전면 시행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기관 누리집이나 개인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민들은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집회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캠페인 활동, 환경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이 있겠고요. 또 집회를 하려면은 사전에 장소라든지 시간, 규모, 인원 등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로 시민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국민 누구나 정부에게 질문이나 요청을 하고 정부는 또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국민청원,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렇게 모바일 등의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각종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사회에 요구를 전달하는 주민공청회, 또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정당활동,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접 참여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서 하는 시민단체 활동 등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며 국민이 국가 최고의 권력을 지닌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낸 매우 값진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며 이 사회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를 어떻게 기를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34쪽부터 39쪽의 내용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